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스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환자분들 피부과 기미치료차 방문해서 여러 병원 다니시잖아요. 한 곳만 꼭 가지는 않으실 텐데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가격이죠. 저런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다른 선생님들 것도 보고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보면 저렴한 토닝을 10번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값비싼 토닝을 10번, 아니면 값비싼 토닝을 한 5번 받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제 임상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위주로 한번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이제 기미치료를 하자면 보통 요즘 이제 피부과는 레이저를 많이 광고하니까, 옛날에는 레블라이트나 포토나 이런 거 많이 이제 광고 같은 데 나왔고, 최근에 이제 피코 레이저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왜 동일한 레이저인데 병원마다 다 가격이 다른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렴한 토닝을 여러 번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고가 토닝을 단 몇 번 받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참 말씀드리기가 다양해요. 병원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병원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기미 치료할 때 프로그램을 짜시잖아요. 대개는 뭐 한 10회 정도에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걸 또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일괄적으로 딱 정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병원마다 기미 프로그램을 했을 때, 병원마다 10회를 한다 할 때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레이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드렸지만, 뭐 인지도가 있는 레블라이트나 포토나 QX 맥스, 최근에 뭐 피코 레이저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피코 레이저 중에서는 뭐 피코4나 인라이튼, 피코쇼, 피코웨이, 디스커버리, 이런 값비싼 레이저로 하는 병원도 있고, 피코 레이저 중에서 이제 가성비 좋게 국산 레이저로 하는 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기미 가격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기미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뭐 스페셜 관리나 아니면 점잡티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기미 상담차 오시는 분 보면 기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토닝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표재성 색소인 점잡티, 비립종, 편평사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그거를 다 빼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한 번 들어가느냐, 2번 들어가냐, 3번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다 다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레이저가 같은데 왜 비용이 같으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병원에서는 레블라이트가 얼마인데 이 병원에서는 레블라이트가 얼마 받더라,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걸 결정하실 때, 이제 피부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성형처럼 서울로 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레블라이트를 하는데, 포토나 피코 레이저를 하는데, 이 병원이나 이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 실력이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스펙이나 그동안 기미 치료를 해왔던 경력이나 이런 게 비슷해 보이는데, 뭐 동일한 레이저다 그러면 저렴한 데서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들마다 실력이 조금씩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그 성형외과 수술하러 갈 때 피부과 약간 이상하게 이게 광고 패턴이 바뀌어 버렸는데, 성형외과 갈 때 여기는 무슨 실 쓰세요? 그 실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의 손기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눈 수술을 몇 년 동안 하셨는지, 뭐 스펙은 어떠하신지, 주로 하시는 게 눈인지 코인지 가슴인지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런 건데, 피부과는 이상하게 딱 레이저를 찝어서 가시는데, 동일한 레이저여도 사용하는 방식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블라이트라는 기계를 예를 들었을 때, 그 레이저를 처음 사면 그 사이노슈어라는 회사에서 그 파라미터, 기본 파라미터를 줘요. 그 가이드북이 있어요. 이 정도 쏘면 됩니다 하는데, 많이 하다 보면 그대로 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환자분의 피부 상태나 여러 가지 재반 여건 고려해서 레이저를 쏘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 파라미터로 많이 쓰는데, 레이저를 한 10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겨요. 환자분들이 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점잡티 빼고 나서 그게 일시적으로 진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듬고 가서 결국에 환자분이 원했던 결과를 도출해주는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사마다 다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가끔 시간 남으면 검도 학원 가서 운동도 하곤 하는데, 저는 이제 초단인데 저희 이제 사범님 같은 경우, 저희 관장님 같은 경우 7단이시거든요. 근데 대련을 해보면 저는 한 대도 못 때려요. 계속 맞기만 하는데, 이게 죽도 똑같은 걸로 하잖아요. 죽도 똑같은 거 입고 똑같은 도복 입고 하잖아요. 그래도 하는 사람이 실력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의사들의 실력도 평균 정규 분포를 이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평균 안에 들어있는 의사들의 실력은 비슷한데, 특별히 못하는 의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잘하는 의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지만 뭐 특별히 잘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런 데선 조금 더 비용을 내고 하셔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우리 음식점 가도 사실 음식점 웬만하면 다 괜찮은데 특별히 맛있는 집 있고 특별히 이 집은 아니다 싶은 데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피부과도 그 동일한 레이저를 사용하더라도 그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고려할 게 뭐냐면 환자 측 요인이 있어요. 내가 그냥 점잡티 주근깨 같은 얕은 표재성 색소만 있어요. 되게 쉬워 보여. 이런 거는 어떤 병원을 가도 어떤 의사라도 웬만하면 다 해결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제 딸이 만약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얘를 과외를 시킨다고 하면 뭐 초등학교 1학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과외를 시킨다면 좀 실력 있는 선생님 시켜야겠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무나 다 풀지만 1, 2차 함수, 뭐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가면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이 풀겠죠. 근데 미분적분 좀 어려운 문제 가면 이건 좀 풀 수 있는 사람이 좀 적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환자분의 피부 상태가 그냥 평이한 뭐 주근깨 잡티예요. 그러면은 뭐 저렴한 곳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양쪽 볼 전체에 걸쳐 있는 난치성, 악성 기미예요. 그 위에 표재성 잡티 같은 거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미 베이스에 깔려 있고 위에 있는 주근깨 잡티, 비립종, 편평사마귀 같은 거는 걷어내기가 쉬워요. 이건 누구나 다 걷어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걷어내주면 나중에 사진 비교해보면 이런 잡티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드릴 수 있는데, 그 베이스에 환자가 화장으로 커버하고 싶었던 기미는 별로 호전이 없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기미는 그냥 단순 그 레이저 회사에 나와 있는 파라미터대로만 해서는 10회, 20회, 30회, 50회를 해도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10회를 했는데도 그대로 있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3번, 4번 시켰는데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계속 일을 맡기는 게 내가 어리석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미도 한 10회 했는데 그 베이스가 그대로 있다면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고려사항이 있지만은 20회, 30회에도 별로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질 기미라면 한 10회 했을 때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 그러니까 내 피부 상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이제 피부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광주에 있으면 광주 도시로 가고, 전주면 전주 도시로 가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세종에 있으니까 세종 도시로 갈 텐데, 뭐 집 가까운 곳에서 좀 좋은 레이저, 그러니까 인지도 있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제 기미 치료를 주로 하는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제일 좋은 레이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분들도 등산도 좋아하시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름 있는 인지도 있는 뭐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많이 장비를 구매하게 되시듯이 저희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거의 최고 레이저를 사려고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장비가 있고, 또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갓 나온 젊은 분보다는 아무래도 좀 연령이 있는 게 좋죠. 저도 옛날에 이제 저희 아이가 알러지가 있어갖고 그 서울 삼성병원 가려고 알아봤었는데, 거기 이제 다 유명한 쟁쟁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 더 좋으신 분을 고르려고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듯이 이제 좀 연륜이 있는 분, 왜냐하면 연륜이 있다라는 게 이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병원에서 다 배우고 나와서 수련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로컬에서 환자분들 경험을 쌓으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산전수전, 공중전, 진짜 우주전까지 겪어가면서 그런 노하우가 이제 실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게 이제 단기간 1, 2년 내에는 쌓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경력이 그래도 오래 있는 분들 선택해서 하시면 아마 실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기미 치료가 잘못하면 또 진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여건이 되더라도 또 그걸 또 커버하고 종래에는 좋은 결과를 노출해 줄 수 있는 병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선택하실 때 뭐 주변에서 한 명이라도 뭐 안 좋은 그 병원에서 결과가 있으면 그 병원을 딱 제끼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느 병원이라도 가더라도 100%는 이 병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기미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병원보다 혹시 조금 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100%는 아니지만, 이제 끝났을 때 혹시라도 결과가 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면 그거는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만족시켜 드릴 때까지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는 병원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토닝을 오래 하는 게 좋은가, 몇 분이나 하는 게 좋은가 선택하시는데, 이게 토닝을 오래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그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 파라미터나 뭐 이런 색이 레이저로 아무리 오래 해봐야 그냥 헛스윙하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맞는 색이 레이저로 한다면 그렇게 오래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효과는 다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레이저를 오래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레이저,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 안에 한 대여섯 가지 레이저를 넣거든요. 다양한 레이저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방식을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레이저를 여러 개 하면은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오히려 더 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댓글 다셨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본인이 이제 기미 치료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본인이 피부 상태가 뭐 건조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다. 전 처치를 많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 말은 되게 일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사회에서나 보면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 있고 실질적인 말이 있는데 그 완전히 환자분 피부 상태가 안 좋다면 정말 안 좋다면 척박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토양도 비옥해야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을 좀 좋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식물이 잘 자라겠죠. 그것도 말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피부 상태가 나쁜 분은 드물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우리가 레이저 할 때 레이저도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 레이저도 선택을 하고 파장도 선택을 하고 종류도 선택하고 레이저 색이 또 선택을 하고 또 병원에서 후처치도 하고 후관리 방법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뭐 전처치까지 다 하고 들어가면요 좋지만 그런 과정이 없어도 다 저희가 감안해서 들어가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말로 뭐 피부가 건조하고 이러시다면 요즘에 뭐 건조 피부에 많이 쓰는 키오머나 키오머 플러스 뭐 샤넬 주사, 엑소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하시고 하시면 좀 더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보면 저희 나라 환자분들이 되게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걸 잘 참지를 못하시고 그러면 또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대개는 뭐 레이저에 자신이 있다면 바로 들어가도 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